Like what's up, danger? 더 배트맨, 소위 히어로물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장르는 크게 두 개의 만화 회사를 원작으로 둡니다.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 양대 산맥이죠. 마블은 우리가 잘 아는 어벤져스 시리즈,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DC에는 대표적으로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이 있죠. 몇 년 전 나온 저스티스 리그 멤버가 이들입니다. 사실상 슈퍼히어로물의 원조가 슈퍼맨과 배트맨이고 20세기에는 DC의 캐릭터가 히어로물의 대명사였죠. 그러나 마블에서 아이언맨이 나온 이후부터 두 회사가 라이벌이라기엔 어벤져스의 작품성과 기획력, 캐릭터 매력도나 스토리 짜임새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죠. 액션의 통쾌함과 화려함은 물론이고 여유있게 튀어나오는 유머는 빵빵 터지면서 위화감 없이 녹아듭니다. Big man in a suit of armor. Take that off.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그리고 그 와중에도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죠. 난 히어로물 유치해서 안 봐, 비현실적이어서 안 봐 하는 분들은 편견을 걷어내고 진지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스 신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인간의 욕망과 불안과 공포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치하다고 비현실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히어로물은 지금 우리 시대의 신화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방적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던 마블에 비해 21세기에 나온 DC 작품은 하나같이 망해왔는데 그나마 다크나이트가 면을 좀 세웠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지금도 모든 히어로물을 통틀어서 가장 잘 만든 걸작으로 평가받는데 실은 이게 DC의 작품이라기보다 시대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의 단독 작품 느낌이 진하죠. 놀란 아니었으면 다크나이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DC 작품은 줄줄이 망해왔는데 이미 어벤져스에 익숙한 우리 관객들은 신나면서도 감동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나온 DC 작품들이 마블의 느낌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했으나 되도 않는 유머나 캐릭터 간 어거지 조직력, 어설픈 감동 자아내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건 DC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고로 DC의 세계관은 어둡고 우울합니다. 주인공도 완전한 선이 아니고 악당도 연민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나면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게 DC 특유의 분위기. 서론이 길었죠. 나는 복수다 라는 대사가 인상적인 이름 고복수. 복수. I'm vengeance. 지금부터 더 배트맨 리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단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신나는 액션 영화를 기대하는 관객에게는 전체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찝찝하게 젖어있는 불쾌감을 줍니다. 화면 때깔은 어둡고 고담시의 상황은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져 있고 주인공은 정의감에 불타는 의지의 사도라기보다 극도의 불안과 신경 과민으로 내성적인 만성 우울증에 익숙해 있는 캐릭터입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동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의 모습. 이번에 리부트된 2년차 영웅의 모습은 멋은커녕 찌들고 지쳐 보입니다. 그걸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우울감이 전이될 정도죠.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배트맨 시리즈 중에 다크나이트와 더불어 아직도 작품성을 인정받는 게 1992년에 나온 배트맨2인데 이러한 배트맨의 역사를 챙겨보지 않은 관객에게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배트맨의 정체성을 전혀 모른다면 전체적으로 암울한 느낌이 그저 거리감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무려 3시간이나 이어지다 보니 지루하게 느끼는 거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말한 단점이 전부 더 배트맨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배트맨 시리즈가 유행한 1980년대, 90년대에는 미국에서 형사물, 탐정물이 유행하던 시기였고 타노스 같은 슈퍼빌런이 악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탐욕스럽거나 미치광이 정도가 악당으로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은 단서를 추적해서 악당을 잡는 두뇌 게임과 서스펜스가 탐정물의 주요한 장치였습니다. 이번 더 배트맨은 다시 그 시절의 탐정 수사를 재현해냈습니다. 여기 나온 악당은 엄청난 초능력자가 아니라 영리하고 나쁜, 그야말로 영악한 정도의 사이코인데 영화 후반에 드러난 빌런의 정체를 보면 그리고 악의 바이러스가 퍼진 고담시의 타락한 인간들까지 알고 보면 소외된 계층의 분노가 악당으로 이끈 것. 투명인간처럼 그늘에서 존재하던 이들을 보면 그게 더 현실감을 높여서 공포와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리지널 배트맨2의 빌런으로 나왔던 펭귄맨과 캐트우먼을 연상시키고 암담한 도시에서 주인공이 괴물 취급받는다는 점에서 다시 배트맨 본연 초심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배트맨 자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제목이 바로 그 배트맨, 더 배트맨입니다. 영화는 선거 얘기로 시작합니다. 위선과 침묵이 협력한 선거에서 도시는 안으로 골마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도 정과는커녕 수사도 받지 않고 관련자를 모두 사면하고 반대하는 언론과 시민을 통제하고 정의가 굴복하고 가짜뉴스가 승리하며 선동에 휘둘려서 거짓에 투표하고 혹은 투표를 포기하도록 무력하게 하는 세상이 오더라도 평생을 집 한 채 없이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취약 계층과 노동자의 복지를 반대하는 엘리트를 지지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프레임을 기획한 권력자들이 축배를 들도록 한 그렇게 시대를 역행한 결과가 나오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즐겨보는 조커나 리들러의 이입이 되는 이 현실적인 고담 세계에서 윤리적 좌절감과 함께 부패의 두려움이 일상이 될 때 허탈해하는 우리에게 배트맨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진짜 두려움이라고. 복수로 과거를 바꾸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라는 독백을 들으니 과연 그 희망은 우리 현실과 얼마나 닿아 있을까요? 악당 리들러는 말합니다. 진실을 드러내려면 사람들에게 답을 쉽게 줘선 안 된다. 잔혹한 질문으로 고문해야 한다고 말이죠. 혹독한 겨울에도 두꺼운 얼음 밑에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잔혹한 이 현실에서 언젠가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오물통 같은 세상의 가면을 벗길 도구는 좌절과 분노,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의미가 있을지는 알 수 없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구제불능일지 몰라도 그렇다고 같은 놈이 될 수는 없는 법.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어벤져스를 기대하면 실망. 2022년 오늘을 떠올리며 본다면 브이로그가 될 작품. 액션이 멋있다기보다 액션씬 자체가 멋있었던 로버트 패틴슨의 우울한 눈빛만큼이나 짓누르는 음악도 한몫. 이번에 음악과 음향이 매우 탁월해서 저는 CGV IMAX와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를 통해서 2번 봤는데 여러분도 사운드 특화된 영화관에서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별 4개 반.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에서 뚜벅뚜벅 퍼렇고 묵직하게 짊어진 자아분열 탐정의 수사일지.